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작한 걸 끝까지 잃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명장이란 본인이 도전한 것을 중간에 꺾이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고 최고의 농업의 명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채소나 유기농 과일들이 지금 각광을 더 받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할 안녕하세요. 윤명혁입니다. 저는 지금 충북농업마이스터대학의 학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에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중견농업인이 입학을 해서 2년간 수업을 받고 수업 종료 후에 농림부에서 시행하는 마이스터 지정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지정시험을 통과해서 합격하신 분들은 농림부 장관 명의로 마이스터 지정서를 증정을 하죠. 그래서 지금 10년 동안 우리 충청북도에서 19명의 마이스터를 배출했습니다. 사과 분야에 정말 잘하신 분은 사과 마이스터, 또 낙농 분야에 잘하신 분은 낙농 마이스터 이렇게 지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최고의 농업의 명장을 육성하는 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시대를 앞서가는 농업인, 도전과 열정으로 학습하는 농업인,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할 혁신적인 농업인, 농업인 여러분의 꿈이 곧 충북 농업의 희망이자 미래입니다. 충북 농업 마이스터 대학이 여러분의 꿈의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농업의 거장이 탄생하는 곳. 촬영하겠습니다. 큐! 안녕하십니까? 윤명혁입니다. 오늘 이브닝 팜에서는 소비 트렌드가 변화되고 있는 거와 거기에 맞춰서 우리 농업인들이 어떻게 농업 경영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농업기술원에 근무를 했었어요. 통합 청주시 농업센터 소장까지 역임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한 이후에 저는 농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농업인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들을 알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전국에 1년에 많게는 한 130, 40회씩 강의를 다니고 하다못해 남해, 동해시, 영암까지도 다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마다 제 유튜브 방송을 원하더라고요. 8개월, 9개월 됐습니다. 시작한 지. 분무식용 재배가 상당히 시설비가 많이 든다고 하는데 스마트팜 하는 거니까 이게 평당 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고 실제로 하신 거는 평당 얼마 정도 들었어요? 평당 4만 원? 3만 원? 여러분, 네. 여러분이 분무식용을 하려면 시설비 때문에 엄두가 안 났는데 우리 이광수 대표께서는 평당 4만 원밖에 안 들었다고 합니다. 혁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그 수경 재배를 하시는 분들은 통상적으로 가장 크게 비용이 들어가는 건 그 양액기예요. 양액기는 그 각종 비료들을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거를 pH나 EC를 맞춰서 이렇게 그 식물한테 공급을 해주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 양액기가 보통 저희 한 250평 정도 한다고 하면 한 800만 원? 저렴한 거는 800만 원 정도 하고 조금 괜찮게 말씀하신 건 1,500만 원까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정도 비용을 우선은 저는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 양액기가 없이 하고 있고요. 뿌리에 그 양액을 공급해주면 그 뿌리에 묻은 양액을 식물이 빨아먹고 그리고 그 빨아먹은 것만큼 제가 추가로 공급해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재배가 잘 됐어요. 이게 너무 핫한 거예요. 지금 조회수가 거의 9천 가까이 되고 있고요. 댓글이 엄청 많이 달리는 거예요. 거기 어딘가 가보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 방송 그 현장을 경영하시는 분이 일거리가 다시 생기고 돈을 벌게 되고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저 자신도 굉장히 보람스럽고 그렇습니다. 농업인들이 낮에는 일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리고 저녁에 유튜브를 많이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대학도 주경야독의 정신이지만 이 제가 하는 이브닝 팜도 주경야독에 맞춰서 저녁 6시 반에서 7시 사이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잘 발효된 팥고추장 한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드시죠. 아니 짜지 않고 맛이 순하고 달고 그러네요. 역시 팥의 특징이 잘 살아난 것 같습니다. 농업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농업인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트렌드는 이제 사회 트렌드를 잘 아는 기업들이 돈을 벌고 그걸 잘 아시는 분이 돈을 벌고 있잖아요.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요. 근데 사실 우리 농업은 트렌드에 좀 둔감한 부분이 있었어요. 저는 트렌드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트렌드에 맞춰서 농업을 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생각을 했고 저도 그쪽에 강의를 중점적으로 한 것입니다. 역시 농업도 트렌드를 잘 따라가면 돈이 된다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됐고요. 거의 왔어? 빨리 와, 왔어. 우리한테 얘기 많이 들었지? 네. 앉아. 귀한 시간이 되셔서 앉아. 그리고 뭐 형은 농사를 잘 짓고 있는데 네. 아버지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농업인 교육제 등록을 해야 돼. 근데 이제 그건 쉬운 게 뭐냐면 지금 형이 하는 회사가 영농조합법인이잖아. 예. 거기에 지금 회사원을 됐어 아니면 그냥 하는 거야? 일단은 직원으로 돼요. 신청하는 거야. 그러면 등록이 나오면 내년도 1월 30일까지 2024년도 1월 30일까지 1월 30일이 네,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이게 혼자 준비하기에는 좀 막막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농업인 경영체 등록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제 청년 농업농을 신청하는 거라든지 이런 지식까지 얻게 돼서 하는 과정이랑 방법 그리고 결과까지 이렇게 다 안내를 해주셔서 정말 속이 뻥 뚫릴 정도로다가 시원하게 배웠습니다. 고민 많으셨나 보다. 네, 고민 정말 많이 했어요. 일단은 1년이 됐다 보니까 아는 정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혼자 공부하기 어려웠는데 오늘 이런 기회가 돼서 너무 기쁩니다. 내가 농업인들 대할 때 늘 저는 그분들 마음속에서 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를 찾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좋죠. 그래서 아무래도 뭐 저도 그분들을 통해서 배우는 점도 있고 또 내가 알고 있는 게 뭐 좀 미흡하지만 그분들한테 전달되면서 그분들이 성과를 내고 그분들이 뭔가 달성하면 저는 또 그걸로 인해서 대리 만족을 하고 그러는 거죠. 제가 2009년부터 충청구에 칼럼을 쓰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달도 빼놓지 않고 써가지고요. 지금 거의 뭐 한 200편 가까이 썼죠. 뭐 지금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이게 제가 뭐 칼럼집을 이게 사실은 한 달에 한 번씩 칼럼 쓴다는 게 날짜에 들어오면 압박을 받거든요. 하루에 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좀 부담은 가지만 내가 이 칼럼을 통해서 많은 농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가 있고 뭐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기회가 된다면 저는 이 몸이 끝날 때까지 칼럼을 계속 쓰도록 하려고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소비 패턴의 변화, 고령화사에 따른 웰빙 소비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우리 농산물의 기능성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시장이 성장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앞으로 농업인들은 자신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활용한 기능성 식품 가공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화 로컬화가 강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요. 건강 기능성 식품이 성장을 하고 그것은 더 우리 농업에도 기능성 식품 개발 쪽으로 부가가치가 탄생할 것이다. 요거고요. 세 번째는 집콕생활 하던 사람들이요. 처음엔 답답했는데 편리함을 추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편리함에 모이는 돈이라는 주제로 제가 칼럼을 썼고 명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지금 사회를 먼저 읽어야 되잖아요. 지금 사회가 어떤 사회라는 것을 읽고 그 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영 기법이라든가 기술을 발휘하고 또 그런 것이 최고 정점에 오르고 이런 분들이 명장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대학에서도 그런 쪽에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번식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여기는 번식이고만 있어요. 네. 번식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송아지 달리지, 그죠? 그죠? 네. 송아지 저온이 오면 설사가 오잖아요. 네. 저온 때 관리 어떻게 해요? 저희 겨울에는 일단 등 많이 이용하고, 예. 송아지가 얼마나 건강하게 잘 키우냐에 따라 성패가 달리잖아요, 그죠? 네. 송아지가 어릴 때 저온에 잘못 피해를 입으면 설사를 하게 되고 네. 자칫하면 폐사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송아지에 대한 그 관리, 보온 네.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청주시청 축산과 같은 데 의뢰하면 네. 송아지방 지원 사업이 있어요. 그걸 아버지하고 다 상의하셔가지고 네. 내년도에는 송아지방을 좀 딱 설치해서 거기다 하나씩 이렇게 해주면 뭐 거의 실패율이 없을 정도로 잘 크니까 그 사업도 한번 했으면 네. 좋겠다는 제 생각에 한번 잘 연구해봐요. 저는 올해 91년생 33살이고 이제 소 키운 지는 1년. 그 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간호사를 8년 정도 하고서는 내려왔습니다. 일단 저희는 번시구는 이제 가임까지 해가지고는 한 400두 이상 해서 1년에 송아지는 한 300마리 조금 못 미치게 낳고 있고요. 제가 하는 주 업무가 거의 송아지들 관리하는 건데 아무래도 송아지는 3개월까지는 폐사 가능성이 높을 정도로 질병에 취약해서 아무래도 간호사였던 제가 관찰력이 있다 보니까 송아지들 미리미리 이제 아프지 않게 관리도 하고 치료도 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아직 1년이다 보니까 경험이 부족한 면에서 발생했던 문제들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래도 사업 같은 거를 제가 이제 직장 생활만 하다가 처음이니까 어떤 지원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 많이 조언해 주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어요. 1차 산업은 요즘 아무래도 젊은 분들은 이제 기피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대신에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제 아무래도 요새는 또 산업화가 많이 기계화가 발달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1차 산업에 접목해서 그 부족한 인력을 어떻게 메꿀지도 계속 고민하게 돼서 그게 은근히 매력인 것 같아요. 더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계속 고민하게 되고. 요즘에 이제 중꺾마라는 영어가 있잖아요.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고. 제가 이번 우리 입학생들에게 항상 그걸 강조를 했어요.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시작한 걸 끝까지 잃지 않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마이스터에 100% 도전하고 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걸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농업에서의 트렌드도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사실은 농업 자체가 트렌드라는 것입니다. 지구 인구 80억 명이 넘었고 이제는 식량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시대가 멀지 않았거든요. 그때 분명 농업은 최고의 산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농업이 트렌드입니다.